안녕하세요. 대연벤토 김대훈입니다. 오늘은 BYC 액면 분할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갑자기 BYC 액면 분할을 왜 할까요? 그리고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BYC가 재산 분쟁과 관련된 가족 간 소송에 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저희 대이업 채널에서 BYC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찍은 영상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BYC 재산 분쟁으로 부인인 김 씨가 회장이 죽고 나서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불만이 있고, 이에 따라서 가족 간 상속 분쟁 이슈는 경영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그리고 2024년 3월 22일 날 재판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친의 상속 포기가 쟁점일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2대 주주죠.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주주 제안서를 송부를 하면서 동시에 부당 내부 거래 정황 이야기도 하면서 압박을 시작을 했었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결국 BYC 측에서 트러스톤 자산운용을 위한 액면 분할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뉴스 한번 제가 간단하게 퍼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엄마가 아들에게 소송을 했다. 이게 바로 엄마가 이 재산에 관해서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재판이 3월 22일 날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3월 22일도 중요한 일이 될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0분의 1 액면 분할, BYC 주가 급등, 주식을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왔죠.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BYC는 유통 주식수 확대를 위해서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500원으로 분할한다라고 3월 4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주식 매매 거래는요,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이제 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4월 9일부터 16일까지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17일 날부터 이제 새로운 주가 새롭게 상장이 되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4월 9일에서 16일 거래 정지된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대 주주인 트러스톤 자산운용이요, 주식 액면 분할 결정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BYC에게 했습니다. 이 트러스톤 자산운용 측은요, 입장문을 통해서 회사 경영진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서 유통 주식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이번 액면 분할 결정은 트러스톤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한 응답이며 주주 가치를 제고를 위한 첫 발자국이 될 거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갈 길이 아직 멀다고 강조를 했는데, 트러스톤 자산운용은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저는 좀더 목소리가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런 기업 밸류에이션 지원 방안에 따르면은 상장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주주하는 계획을 계속해서 펼쳐라. 정부에서도 이렇게 기업 밸류에이션 하는데 너네는 왜 안 하냐? 이렇게 계속해서 주주들을 위하는 척을 하면서, 이거 조금 너무 편파적일까요? 그러면 조금 빼겠습니다.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금 아셔야 될 점은요, 이 주식 액면 분할에 저는 실질적인 목적이 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감히 예상을 하자면은 이 트루스톤 자산 운영은요, 아무래도 지금 엑시트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BYC 경영진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럼 거래량도 많아지고 주식도 팔기가 쉬워집니다. 게다가 주가도 계속해서 이렇게 경영권 이슈라든지 이런 주주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을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격도 오르고 주식 수가 10분의 1, 10배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거래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엑시트 할 때 훨씬 더 팔기도 쉬워지죠.
유동성이 많아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이 트러스트온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좀 쉽게 매도하려고 이런 조치를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고 결국은 BYC가 손들고 오케이 그럼 해줄게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BYC 2대 주주입니다. 지분율이 9%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트러스트가. 음, 트러스톤이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게 됐냐라고 하면은 2021년부터입니다. 2021년부터 갑자기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요, 일반에서 갑자기 바꾸게 됩니다. 뭘로 바꾸게 되냐? 바로 경영 참여로 바꾸게 됩니다. 2대 주주니까 가능한 거죠. 경영 참여. 주가 올리라 이거죠. 자기네들 엑시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큰 맥락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얘네들이 엑시트를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점차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경영 참여로 이렇게 바꾸고 난부터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주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가를 띄우려고도 하고 지금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엑시트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톤 자산운용 측에서는 BYC가 PBR이 주당 순자산 비율이 아직까지 0.7배이나 부동산 가치를 시가로 만약에 반영을 하면은 0.1배에 아직까지도 불과를 하기 때문에 극심한 저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 BIC는 주주 가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더욱더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부당 내부 거래 근절, 그리고 저수익,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 주주 환원 확대, 정책 수립,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 지난해 3월 이제 정기 주총에서 액면 분할, 그리고 소수 주주를 위해서 감사위원 선임, 배당 성향을 제고해라, 자사주 매입도 제한해라, 이런 것들 솔직히 다 이제 지난번에 부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씩 다시 압박을 가하면서 BIC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2대 주주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엑시트를 위한 길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겠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보시겠고요. BYC 차트입니다. 2023년 2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주총에서 주주 제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죠. 거기다가 2021년에 여기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21년도 12월부터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경영 참가를 통해서 주주 행동 예고에 상한가를 가기도 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점차 엑시트를 위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고요. 또한 아까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3월 22일 날 재판이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도 주가가 또 한번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을 아직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조금 주가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 더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22일까지는 조금 일단은 조금 주가가 덜 움직이고 거래량도 조금씩 빠지는 움직임으로 가다가 3월 22일 날 재판 판결에 따라서 또다시 한번 경영권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경영권 분쟁 이런 소식으로 주가가 한 번 더 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1차 저항선이죠. 51만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전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 부분이죠. 46만원대까지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 단기적으로. 다만, 아직까지 재료도 남아있고, 모멘텀도 남아있고, 이런 트루스톤 자산운용이 아직까지 엑시트에 관해서 다 하진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2차 저항선 같은 경우, 여기 56만원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51만원을 뚫어주게 되면은 56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1차 저항선은 또 어디냐? 저항선 부분은 지지선 부분은 47만 4천원 부근이 1차적인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지지선이라고 제가 한번 그어드린다라고 하면은요. 2차적인 지지선은 42만 9천원 돈,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하로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조금 위험 관리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 47만 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조금 천천히 가주는 흐름으로 가주지 않을까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수급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삼성 대신인데 일단 삼성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월 11일 오늘 날짜로 보게 되면은 역시나 삼성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수급이. 그쵸? 이것 때문에 엑시트가 조금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거래량 한번 확인을 해 보실게요. 하루에 여러분들 거래량이 412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주식을 사고 팔수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러스톤 자산 운용이 바로 10배나 주식 수를 늘려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점점점 주식도 사고 팔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엑시트를 하려면은 지금 하루에 거래량 412주 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엑시트 못 합니다. 근데 10배가 늘어났다 생각을 해보세요.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면은 사고 팔고량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팔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트러스톤 자산 운용이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은 하기는 했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으면은요, 주가는 한 주당 가치가 높고 거래량이 없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엑시트 하려면은 주식 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